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아이의 자기 주도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진로 특강이나 학부모 특강에 가면 자기 주도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일부분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특별히 오늘은 자기 주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기주도 학습이나 공부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주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자기주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뒷부분에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기주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성장의 원리를 먼저 얘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게 세포 하나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거듭해서 어떤 건 뇌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어떤 건 뼈로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건 장기로 가고 그렇게 해서 세포 하나에서 출발해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각자의 세포가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국 그 세포가 갖고 있는 고유한 DNA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DNA가 똑같다라는 건 그 세포가 성장하는 원리가 뇌나 근육이나 뼈나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근육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 수축 이완의 반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덤벨을 든다거나 뭐 벤치프레스를 민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축 이완을 통해서 근육에 데미지를 줍니다.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쉬어야 되고요. 그 쉬는 회복 기간 동안 근육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회복을 해요.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 점진적 과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체력을 키우거나 근력을 키울 때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준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근육이 성장을 하고 체력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사고를 할 때 이 뉴런이라는 것들이 시냅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 물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근육의 수축 이완처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 뇌에다가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만드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르면 이제 뇌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쉬게 만들죠. 그렇게 회복을 하면서 이 신경가소성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전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신경가소성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로 치면 신경가소성은 그 축구 선수의 기본 체력, 근력, 지구력 이제 이런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지력, 생각 질문력, 판단력, 축구 선수로 치면 기술이나 전술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체력이나 근력이 없는 축구 선수가 기술만 좋다고 여기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가소성을 늘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자기 주도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서 자기 주도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주도력인데 왜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주도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진로의 역량에 있어서 자기주도력이란 부분은 항상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다섯 가지예요. 탐험력,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그다음 질문력, 판단력, 문해력, 어휘력. 이 다섯 가지의 능력이 온전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성장하는 걸 보고 자기주도성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주도력이라는 건 우리가 운동으로 얘기하면 몸짱이랑 똑같아요. "너 몸짱 돼. 너 몸짱이 돼야지. 몸짱 운동해." 우리가 몸짱 운동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짱이라는 결과물이 존재하지만 몸짱이 되려면 우리가 팔 근육도 운동을 해 줘야 되고 가슴 근육도 운동을 해 줘야 되고 허벅지 근육도 스쿼트로 운동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러닝머신을 혹은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하면서 유산소를 통해서 지방을 태워 줘야 되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운동들이 종합이 돼서 이것이 지속이 됐을 때 어느 날 내가 몸이 좋아져 있는 결과물을 보고 '아 이 친구 몸짱이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주도력 역시 우리가 탐험력, 질문력, 판단력, 문해력, 어휘력이라는 우리가 진로 영역에 중요한 이 사이클들이 지속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날 그걸 보고 '아 이 친구의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 친구의 자기주도력이 굉장히 완성 단계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아이는 왜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를 자기주도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하는 거랑 자기주도력은 쪼끔 다릅니다. 내가 주도해서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주도력이라고 한다면 저 5가지의 역량이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접근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자기주도적이니까 뭐든 스스로 해 버릇해야 되나? 문해력 기르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나? 어휘력 키우려면 단어 많이 찾아봐야 되나? 뭐 이것저것 자꾸 도전하고 시도해 봐야 되나? 질문 노트 만들어 볼까? 뭐 판단력은 대체 뭘 길러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헷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는 탐험력, 호기심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한 자극을 느끼는 거죠. 우리 아이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아이는 참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자극의 역치값이 높아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도파민을 얻는 자극이 정말 그 게임이라는 자극의 역치값이 확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그 친구들의 역치값을 높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호기심을 느끼기가 힘들고 호기심을 못 느끼니까 그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주도력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탐험력, 호기심이라는 건데 이게 생겨야 질문력을 자극을 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이 생기고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라는 게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내적 동기인데 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경험, 환경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죠. 운동으로 치면 웜업하는 겁니다. 몸을 풀어서 운동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 탐험력을 어떻게 자극하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키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높은 친구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질문력으로 넘어가요. 질문력이라는 건 우리가 운동으로 치면은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운동을 해야겠어.'라는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어떻게 몸짱이 되지? 어떻게 내가 몸이 좋아질 수 있지? 어떻게 근육이 이뻐질 수 있지?' 이렇게 생기면 이제 질문력이라는 건 '아 내가 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가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허벅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엉덩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는 건데 타겟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어떤 분야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뇌의 영역이 자꾸 사용을 하게 돼요. 예. 그쪽으로 자꾸 뇌의 신호가 가게 되고 그쪽으로 우리가 사고가 이어지게끔 가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길이 뚫려 있지 않아요. 길이 뚫려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져서 그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계속 지식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 가소성이 되게 높아지고 이게 되어야 처음에는 오솔길 같은 되게 유치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오솔길을 자꾸 다니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고 거기에 포장도로가 생기고 차선이 넓어지고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는 그래서 이 질문의 수준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유치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유치한 질문을 시작을 하려면 그 부분에 호기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게 판단력이 따라오는 게. 판단력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웹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한테 좋은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원했던 그건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판단력입니다. 이 판단력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질문은 '아 내가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5kg의 아령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조금 더 근육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계속해서 올리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게를 늘려야 되잖아요. 7kg, 9kg, 11kg 늘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육에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거랑 비슷해요. 질문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하고 거기에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사실인가?' 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깊은 질문에 도달하는 거죠. 질문과 판단이 거의 유사하지만 질문은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가는 거고 판단은 그게 옳은지를 체크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결론에 도달을 해야 돼요. 틀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내 뇌가 이거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필요로 해지는 능력이 문해력과 어휘력이에요. 문해력은 우리가 문해력을 보통 책 많이 읽어야 돼요. 뭐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얘기를 하지만 문해력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들을 싹 모았어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배경 지식들을 싹 모았는데 이 배경 지식들을 통해서 이 정보가 문맥적으로 어떤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고 이 해석을 했을 때에 내가 내린 결론을 우리가 적확하다라고 하죠. 적확한 표현으로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문장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표현을 돕는 기초적인 요소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문해력과 어휘력은 같이 갑니다. 탐험력으로 시작을 했던 우리가 호기심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반복으로 우리가 그 질문을 판별하기 위한 배경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배경 정보의 문맥을 가지고 이 정보를 해석을 해 갖고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 보여지는 해석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해석을 해서 그거를 정말 나의 내 생각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어휘를 통해서 다 결론을 도출해 갖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거. 여기가 되어야 다시 그럼 '이건 왜 그러지?'라는 호기심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애매하게 결론이 나오거나 애매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호기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될 때 이 모든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걸 보고 자기주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억지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기주도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순히 학원이나 문제집에서 던져주는 것만 아이들이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국어 지문을 볼 때 혹은 수학 문제를 풀 때 과학 개념을 외울 때 역사에 대한 어떤 사실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내가 그러니까 호기심을 느껴야 되고 그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수집한 배경 정보를 종합해서 '아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구나.'라는 문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적확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한 어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있어야 반대로 여기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지문과 이 문제가 어떤 문맥에서 물어보는 건지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주는 게 사실상 자기주도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혹시 이걸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나는 혹은 우리 아이는 어느 과정에 지금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호기심은 되게 많아요. 질문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질문을 조금 더 여러 번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걸로 인해서 배경 지식을 좀 모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뭔가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저는 5번의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만들거나 우리 아이는 배경 지식도 하는데 뭐 자꾸 어떤 지문에서 틀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문해와 어휘를 길러야 되고요. 우리 아이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극의 역치값부터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에서는 자극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걸 억지로 말 그대로 진짜 억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호기심이 부족한 단계인지, 질문력이 안 되는 단계인지, 판단력이 부족한 단계인지, 문해력이 안 되는 단계인지, 어휘가 안 되는 단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첫 단계부터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이제 당장 고1 이고요. 혹은 당장 고2 이고요. 당장 지금 자사고를 준비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동시에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이게 연관돼서 계속해서 개연성 있게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판단력 하나만 따로 떼내서 훈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골고루 성장이 됩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시도가 어떤 부분을 위한 시도인지를 알고 시도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무작정 책만 읽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거랑 내가 지금 책을 읽는 이유가 문해를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어휘를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지금 판단을 위한 배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단계로 놓고 그다음에 시도를 하시는 게 자기주도 형성에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현실적인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차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